동경대학교 재학 중인 19학번 명수진입니다. 저는 양산 사송에서 왔는데요. 사송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산 중에서도 산 중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팽이도 나오고요. 사슴벌레도 나오고 두꺼비도 나오고 많이 자연 친화적인 곳입니다.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해서 왔는데 한 기사분께서는 혹시 식용이냐면서 먹으려고 데리고 가냐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그래도 웃어 넘겼던 생각이 나네요. 비 오는 날에 우연히 달팽이를 줍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슴벌레를 키우고 있어서 애써 무시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에도 이 친구가 계속 똑같은 자리에 보이길래 주워오게 되었습니다. 키우던 사슴벌레는 달팽이에 비해서 지능이 높아서 나무도 타고 싶어하고 날라도 다니고 싶어하기에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달팽이는 아프리카 왕달팽이 중에서도 백과달팽이이고요. 나이는 길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하는 행동으로 미루어 봤을 때 1살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팽이 성별을 물어보시는데 달팽이는 자웅동체로 남자이자 여자입니다. 이름은 명다리입니다. 이런 사이즈는 아프리카 왕달팽이 외에는 없다고 해서 외래종인 아프리카 왕달팽이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달팽이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요. 정말 많이 큰 달팽이들은 성인 남성 팔 정도 길이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달팽이를 키우는 행위 자체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흙을 갈아준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저의 생활 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행동이 취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도 원래는 달팽이를 보면 와 징그럽다 어떻게 만지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무엇보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달팽이를 키우려면 막힌 곳에 야채들만 넣어줘도 혼자서 잘 자라는 생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에 애착도 생기고 욕심도 생겨서 달팽이 전용 흙에 사육장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채소들 키워서 직접 따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쳐도 가격은 별로 안 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외형에 대해서 애착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고 달팽이가 움직이는 자리마다 끈적끈적한 점액이 남는데 그 점액들을 가능한 빨리 잘 치워주시고 신선한 채소 공급을 위해서 매일매일 밥을 갈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팽이는 야행성 동물에다가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는 생물이거든요. 항상 이 사육장 안을 축축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두운 곳에 놔두면 달팽이가 더 활발하게 잘 움직입니다. 달팽이를 데리고 얼마 전에도 같이 계곡도 갔다가 왔습니다. 이 달팽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에 씻는 걸 좋아해서 본죽통에다가 달팽이를 담아서 저랑 첨벙첨벙 거리면서 논답니다. 명다리에게 버섯을 먹여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가리는 음식이 많아서 좋아하는 채소랑 버섯을 몰래 섞어서 배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버섯만 줘도 잘 먹는 착한 달팽이가 되었습니다.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야채를 주식으로 하지만 칼슘 섭취가 필수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난각가루라든지 칼슘제를 따로 먹여야 되는데 난각가루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먹은 달걀 껍질들을 모아서 물에 불린 다음에 흰막을 다 벗겨주고 하루 이틀 정도 말려서 절구에다가 빻아서 음식에 올려주는 방식으로 칼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갑오징어 뼈를 말린 건데 달팽이가 이것도 열심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통 씻길 때는 이렇게 다리나 팔에 올려두고 같이 이렇게 욕조에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달팽이한테 미적지근하다 느끼는 온도가 딱 빗물 정도의 온도라서 그 정도의 물로 같이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도 뭐 저런 걸 키우냐, 너무 징그럽다, 손도 대기 싫다, 처음엔 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아유 우리 손자 손녀 아유 우리 애기 하면서 같이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팽이 키우는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명주 달팽이, 조그만한 달팽이를 키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날 때쯤이 달팽이가 막 잠에 든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명다리에 응가를 지워주고요. 두 번째로 음식을 갈아주고 제 외부 활동을 보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음식들 다시 한번 갈아주고 응가 또 지워주고 몸도 씻겨주고 다음날 먹일 음식을 만드는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달팽이가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1시, 2시쯤이다 보니까 저도 달팽이에 맞춰서 새벽 2시에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빨리빨리 이런 성격이었는데 달팽이와 함께 생활하고 달팽이가 느긋하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역시 달팽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가끔씩 속이 답답할 때도 있고 빨리 좀 먹지, 빨리 좀 하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달팽이가 저를 알아봤으면 좋겠지만 달팽이에게는 주인을 알아볼 정도의 지능이 없고요. 대신에 소통은 가능한데 바로 달팽이 귀에 달려있는 많은 분들이 더듬이라 생각하시는 이 눈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뾰족하고 서 있을 때는 행복해라는 뜻이고 옆으로 서 있을 때는 화나 이런 뜻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맛있어 라는 뜻입니다. 명다리의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명다리 밥그릇입니다. 여기다가 항상 밥을 넣어주고요. 여기는 명다리 원래 수영장으로 쓰는 곳이고 여기는 칼슘 보충하라고 넣어둔 갑오징어뼈, 계란 껍질이고요. 명다리가 주인은 못 알아보면서 잠자리는 또 구분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용으로 넣어놨고요. 오로지 주인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장식품들입니다. 이 사육장도 후방에서 제일 큰 사이즈를 구매한 거라서 이보다 더 커지면 아마 특수 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팽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큰 소음이 많이 나는 환경이라든지 장난기가 많은 아기들 껍질 같은 걸 누르면 부서질 수 있고 이 껍질도 다 살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만져보면 껍질이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조금만 쥐어도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시끄러운 소음이 나는 환경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마리가 있어야지만 꼭 임신을 하고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달팽이 자체에 난자와 정자가 다 있기 때문에 무정란으로 알은 낳지만 부화할 수는 없는 그런 알을 낳게 됩니다. 달팽이가 보통 10살 정도까지 산다고 하는데 알을 낳으면 달팽이 자체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해서 이세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명다리는요, 다른 달팽이들과 다르게 후각도 좋지 않은 편이고 식성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데 오히려 이 편이 음식도 직접 먹여줄 수 있고 오늘은 음식을 먹어주면 좋을 텐데 이건 먹어줄까 저건 먹어줄까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기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랄까요? 제 삶의 일부 같이 가야 될 동반자입니다.